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곧 3년이 되는데요.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기준을 완화하고 이 대상을 다층화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부양 의무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서울 중계동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57살 이모 씨. 2013년 교통사고로 일을 할 수 없게 됐지만 정부의 생활급여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부양할 딸이 있기 때문인데 2014년 이후 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굳이 뭐 지금 상태에선 뭐 목숨에 연연하고 뭐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건 포기한 지 오래고. 발달장애인 김모 씨는 기초수급 신청 서류를 준비했지만 부모의 반대로 동사무소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협조를 안 해줘서 못하는 건데 자꾸 부모님이 도울 수 있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협조를 안 해주는데 또 가족이 안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송파 세모녀법 시행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는 167만 명. 개편 전보다 35만 명이 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부모나 가족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심지어 노숙인 시설에 6개월 이상 등록해서도 안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이런 이 제도가 얼마나 튼튼하지 못한가, 실질적으로 빈곤을 해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반증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달 2일에만 생활고로 4살 어린이 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가 비수급 빈곤층의 목소리를 좀 더 귀 기울여 들어봐야 할 이유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요즘 산모분들 출산 후 대부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죠. 경기도 지역 보건소가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건강관리사를 저렴한 가격에 집으로 파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광주에 사는 고명지 씨. 출산 후 보름에 300만 원 남짓한 산후조리원 대신 집으로 찾아오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보건소 통해서 이제 산후도우미라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비용이 상당히 저렴해가지고 이제 이용하게 되었어요. 비용은 산후조리원의 10분의 1. 교육받은 건강관리사가 집안일과 산후조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육아법까지 꼼꼼히 알려줘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고 씨가 이용한 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각 지자체마다 보건소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줍니다. 산후조리원 퇴원 후 전문적인 관리를 더 받고 싶은 산모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사업을 확대해 이용 기간을 더 늘립니다. 자녀 수에 따라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출산 시 2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5일 내에서 기간 연장이나 단축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50에서 70%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서비스 교육 기간도 대폭 늘려나갈 것이고 제공 기간도 시군별로 적절히 늘려서 그 수요자들이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 가정은 19,000여 가구.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서비스 이용 가정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제14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이 서울이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장애인 동계체전에서 서울은 지난해 경기도에게 빼앗겼던 종합순위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대회 최종 성적은 서울이 종합 우승, 2위는 경기, 3위는 강원도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한편 대회 관련 소식은 장애인 동계체전 공식 홈페이지나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17년 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해 이 장애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공단은 기존 13개 지사에서만 시행했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올해부터는 울산과 경북, 전남, 충남, 제주 지역으로까지 확대해 공단 18개 전 지사에서 시행합니다. 장애학생 취업 지원 사업은 장애학생이 향후 노동시장으로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2, 3학년, 전공과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 컨설팅, 취업 준비 프로그램 등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장애학생 취업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공단 18개 지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주사회복지사협회가 제12대 회장의 현 협회장인 임태봉 회장을 그대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달 23일까지 진행한 첫 번째 선거 공고와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재공고에도 후보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대의원회 합동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습니다. 한편 제주사협은 지난 13일 최종 심의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태봉 현 회장을 추인한 뒤 당선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경상남도가 2조 6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경남도는 우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자원봉사자 104개 클럽을 활용해 홀로 어르신 행복 지킴이단을 운영합니다. 또한 저소득 홀몸노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가 기존 8개 시에서 18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장애인 정책에서도 경남도는 의령과 함안 등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 5개 군 지역에 이동 복지관을 운영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창원지사에는 국비 16억 원을 전해 장애인 맞춤형 훈련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이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14남매를 낳아 기르는 부부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 김정수, 하문주 부부인데요. 그 비결을 황현희 기자가 전합니다. 14남매가 자라는 김정수 하문주 씨 집은 마치 어린이집이나 다름없습니다. 고만고만한 꼬마들로 좁은 방 안은 북새통을 이룹니다. 김 씨 부부는 1999년 첫 아들을 시작으로 9남 5녀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좀 띄려고 이제 병원에 앞에 갔는데 하늘에서 꼭 내려보면서 꼭 그냥 벌을 내는 것 같고 뒤집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게 하나의 생명이고. 이 집에는 14남매가 다가 아닙니다. 김 씨 노모와 여동생, 결혼한 큰 아들과 셋째 아들 부부, 그리고 이들이 낳은 자식까지 무려 22명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배려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싸우지 말고 잘 서로 다독거려주면서 잘 지내라 뭐 그런 소리를 하죠. 사교육은 고사하고 옷도 물려받은 게 전부지만 아이들은 큰 불만이 없습니다. 서로스러워서 이제 공부를 못하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반겨주는 애들도 있고. 가장 김 씨의 직업은 인근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하역하는 일용직. 하루 일당 8만 원을 받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용인 씨가 후원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저출산 시대의 김정수 씨 가족은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전국 최다 다둥이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14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는 김 씨 부부의 비결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영유아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성 예절 교육을 실시합니다. 놀이를 통한 교육인데요. 영유아들이 딱딱할 수 있는 예절 교육을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작고 귀여운 신호등과 자동차, 횡단보도가 설치된 즐거운 놀이공간. 3세에서 5세의 영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예절과 규범을 배웁니다. 옆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확인하면서 자 이렇게 저 건너가고 있어요 하고 손을 올려주는 거예요. 경기도가 새롭게 시작한 영유아 인성 예절 수업. 차 오나
안 오나 보는 거, 손 들고 가는 거 재밌었어요. 인성예절과 밀접하게 관련된 전두엽이 가장 발달하는 영유아 시기. 경기도와 경기도 북부 육아 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한 끝에 놀면서 배우는 인성예절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되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것부터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까지 다양한 상황이 주어집니다. 딱딱한 수업이나 훈계로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영유아 맞춤형 놀이교육으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예의 범절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즐겁게 놀이하면서 규칙을 지키면서 친구들과 놀았더니 나도 행복하고 친구도 행복하구나 하는 경험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앞으로는 찾아가는 인성교육으로 확대해 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어린이집의 인성예절 지도사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광주광역시 한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에서 개교 이래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합격생을 배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김영솔 기자가 전합니다. 점자책을 손으로 일일이 짚어가며 책을 읽고 점자 정보 단말기를 이용해 공부하고 있는 화제의 주인공 김수연 양. 이렇게 책을 읽는 시간은 비장애인보다 3배는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정시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각장애로 인해서 오는 그런 한계들에 참 좌절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좌절을 하지 말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수연 양이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민진 담임교사를 비롯한 교사들의 헌신적인 지도가 어우러져 가능했습니다. 도구교과 선생님들이 수차례 협의하고 거기에 따른 점자 기호들을 다시 일일이 다 담아내면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그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가지고 그 자신들의 능력을 표현해내는데 그 어려움이 있을까봐 많은 수고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음악과 문해 등 다양한 재능을 지닌 수연 양의 장래희망은 영어 번역가. 대학에서 전공에 매진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다는 수연 양은 말합니다. 비장애인들이 관심을 갖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깨어서 먼저 움직여서 우리가 비장애인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서울 노원구가 지역 주민들의 여가 생활과 청소년들의 문화 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 공간인 월계 문화복지센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두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노원구 월계 문화복지센터가 지난 7일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내외빈, 지역 주민들이 함께 월계 지역의 문화와 여가 시설을 담당할 커뮤니티 공간, 월계 문화복지센터의 첫삽을 축하했습니다. 이 공간이 이제 앞으로 올 6월달에 지어질 우리 월계 문화체육센터와 더불어서 월계동이 노원의 변방이 아니라 노원의 월굴이자 관문이 되는 아주 주요한 거점이 되길 바라고요. 이 공간이 우리 특히 월계동 지역의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의 행복한 공동체의 거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8년 2월 완공 예정인 월계 문화복지센터는 월계동 936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7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센터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소규모 어르신 복지센터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질 물리치료실과 프로그램실, 강당 등이 들어섭니다. 2층은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 강의실과 청소년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등이 들어서며 3층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꾸며집니다. 올해 6월 완공될 월계 문화체육센터와 더불어 월계 문화복지센터가 들어서면 그동안 문화시설의 갈증을 느꼈던 월계동 지역에 문화와 여가, 건강과 지역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노원의 대표 명소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최미정 씨가 탄천 종합운동장 볼링장에서 열심히 훈련하던 중 서둘러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생계활동을 위해 일하러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장애인 선수들은 비장애인 선수들에 비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해 많은 선수들이 생계활동을 위한 본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원하는 전문 선수 중 볼링 선수 5명이 주식회사 한샘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에 입단해 더욱 안전된 환경에서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입단한 선수들에게는 주식회사 한샘에서 소정의 생활비와 훈련 비용, 그리고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전문 선수로 운동 환경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입단이 확정된 최미정 씨는 이전에는 복지관과 시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주셨지만 생계활동으로 운동 시간이 부족해 아쉬움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운동에 전념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해 충주시 보건소와 연계해 뇌병변 장애인과 지체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인지재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과 지체장애인 그리고 치매 초기 노인의 경우 기억력 감퇴를 줄이고 인지기능 저하 예방을 위해 인지재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인지재활 교육은 치매 예방 체조, 근력운동, 건강 관련 교육과 다양한 직업 활동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 모두에게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향상팀에서는 충주시 보건소와 연계해 뇌병변 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 동안 총 10회 인지재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능향상팀 043-856-11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10일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전통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장애인과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속 윷놀이 한마당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평소 문화와 여가 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에게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장으로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인 윷놀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윷놀이 경기에 참가한 이용희는 복지관에서 실시한 정월대보름 행사에 윷놀이 승패를 떠나서 여러 복지관 식구들과 함께 신나게 즐길 기회가 주어져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종성스님은 정월대보름 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본관이 지역 주민에게 열린 공간으로서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7년도 본부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인지도와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부는 앞으로 통합홍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대국민 질병예방 캠페인, 기관 홍보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인도네시아 국립기술대학교는 인도네시아 장애인들의 ICT 교육과 취업 지원 관련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실무 차원의 합의를 마쳤습니다. 협회와 대학 양측은 현재 완공을 앞둔 신축 건물에 장애인 ICT 교육을 개설하고 IT뿐만 아니라 사회참여기술과 취업교육을 단계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 달 10일까지 2018년부터 활동할 제9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를 공개 모집합니다. 선발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들은 유아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유아들에게 소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원서 접수는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 할머니 누리집이나 이야기 할머니 사업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고용노동부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공모에 안동대와 영남대, 경운대 등 3개 대학이 우선 협상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3개 대학은 지방비와 대학 부담금 445억 원을 포함해 총 90억 원의 예산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정보를 원하는 청년들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센터를 통해 일자리와 직업교육 훈련 등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14회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 아산 스마트라이너 슬레이즈 하키팀이 충청남도 대표로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아산 스마트 라이노는 3, 4위전에서 부산과 만나 5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편 충남은 이번 장애인 동계체전에서 종합순위 7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마포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휠체어 이용 주민의 이동 편의 지원을 마포구 휠체어 수리지원센터와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마포구는 본인 부담금 경감을 위해 출장 서비스 이용 시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동주민센터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올해부터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 방식이 채택되면서 그 열기가 굉장한데요. 모든 사회복지사들의 후보 선택에 있어 이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복지TV와 선관위가 공개 토론회를 15일과 16일 그리고 18일 오전 9시에 녹화 방송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나눔과 배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